안녕하세요. 목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소위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는 올고든 역사 기록자의 대명사인 동호라는 인물과 그에 관한 고사 동호직필을 준비했고요. 시사용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사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먼저 고사성어 동호직필의 한자 풀이입니다. 동독할 동, 여우호, 고들집, 붓필. 즉 동호직필이라는 말은 동호의 고든붓이라는 뜻으로 역사의 기록을 맡은 사람이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적어 역사에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 글자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호직필에서 동독할 동자입니다. 이 글자는 풀초와 무거울 중의 결합으로 동독하다라는 뜻은 감시하며 독촉하고 격려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사람의 성씨로 사용되었고 용예로는 동호의 붓이라는 동호직필, 오래된 희귀한 물품,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동호직필에서 여우호자는 개견변과 오이과자의 결합으로 용예로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호가 호위,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제가 살던 곳으로 머리를 둔다는 호사수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동호직필에서 고들직자인데요. 용예로는 사실 그대로 고한다는 이실직고,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간다는 단도직입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동호직필에서 붓필자는 대죽과 분율의 결합으로 용예로는 역사서 춘추를 기록하는 것처럼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한다는 춘추필법, 어떤 사건을 크게 다루어 여론화시킨다는 대서특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배우는 동호직필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직필의 간체자가 좀 바뀌었네요. 중국어로 읽으면 동후즈비, 동후즈비로 읽습니다. 중국어 예문은 식민사관을 내용으로 하여 하나 올려봅니다. 殖民史官企图把日本对朝鲜的殖民统治正当化的殖民主义历史观. 식민사관이란 일본이 조선의 식민통치 정당화를 기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식민주의 역사관, 즉 식민사관의 정의를 중국어로 내린 문장입니다. 다음은 동호직필의 유래입니다. 동호는 춘추시대의 진나라에서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영공이었는데 아주 잔인하고 방탕한 폭군이었습니다. 당시 재상으로 있던 조순이 왕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자 이를 싫어한 영공은 자객을 보내 조순을 죽이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조순은 견디다 못해 망명길에 올랐는데 국경을 넘기 직전에 왕이 피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인 동호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조순, 군주를 시해하다 라고 적자 조순이 펄쩍 뛰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대감께서 직접 왕을 시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대감은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내에 있었고 또 조정에 돌아와서도 범인을 처벌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감께서 공식적으로 시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조수는 자기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동호의 뜻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 후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동호를 본받으려 했고 우리나라 사관들도 동호를 본받았으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엄청난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시사용어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사용어는 식민사관입니다. 요즘 세간에서 식민사관에 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 얼마 전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심해지자 3개국이 공동으로 이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실시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는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을 우리 독도 근처에 끌어들인 것을 친일이라고 비판하자 여당 대표는 그것은 친일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의 역사관이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관은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역사를 해석하고 논할 수 있지만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사관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식민사관이란 무엇일까요?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식민사관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즉, 일본 민족은 우월하며 조선은 우매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합병하여 개화를 시켜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우매한 나라이며 당파 싸움과 사화를 일삼고 세도 정치와 쇄국 정치로 스스로 망해가는 나라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역사를 왜곡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지식인들은 대부분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와 교과서를 만들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식민사관에 물들었고 그들이 쓴 한국사 교과서를 우리들은 배우며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본 사람들 밑에서 초등교육을 받았는데 일본 국민은 위대하고 조선인은 씻지도 않고 더럽게 사는 미개인이라고 교육받았고 조선은 일본이 근대화를 시켜주었으며 일본이 아니었으면 발전할 수 없었다고 배웠습니다. 어릴 때 쇠뇌되었던 그 영향이 늙어 죽도록 따라다닌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 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식민사관을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청산은 멀었습니다. 저 자신도 학교에서 배운 조선 역사를 돌이켜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당파 싸움과 세도 정치로 나라가 망했다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세종대왕과 한글의 우수성,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업적, 유학의 발전, 대단한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민중들의 저항과 독립운동 등 수많은 업적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역사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역사를 생각하면서 동호직필과 식민사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